안녕하십니까. 신조의 쿨톡 시작합니다. 좌파 인터넷 매체인 뉴스타파가요. 리박스쿨 이 게이트를 터뜨렸습니다. 잠입 취재를 해가지고요. 그간 취재했던 내용을 종합을 해서 5월 30일자 본인들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를 했는데요. 이게 일파만파가 될 것 같습니다. 리박스쿨은 다 들으셨겠지만 리승만의 리와 박정희의 박을 따서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시키자, 뭐 그런 취지로 된 겁니다. 그 취지 자체는 보면 나쁘다고 할 수가 없는데요. 그 리박스쿨의 대표를 맡고 있는 손효숙 씨라고 있어요. 근데 손효숙 씨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1980년 5.18에 대해서는요, 이건 폭도들에 의한 공산혁명이었다. 폭도들에 대한 공산혁명 기도였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 극우의 시각을 대변을 하는 것이죠. 보수 정권이었던 김영삼 정부 때 1980년 5월 광주에 대해서 그 정당한 평가를 내리자 해서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다 확립된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여전히 공산폭도들에 의한 폭동이었다. 그러니까 말로는 뭐 이승만, 박정희에 대한 올바른 역사 교육을 시킨다지만 사실상 그런 외피를 쓰고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악용해서 극우 선동을 하는 것 아닌가 보여지는데요. 이게 뉴스타파가 어떤 뭐 매체인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최혜정 인턴 기자, 이제 입사한 지 몇 달 되지 않은 인턴 기자가요, 그 리박스쿨이 자손군이라고 하는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있다. 자손군, 이거는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의 손가락 군대, 자유의 손가락 군대. 그래서 약칭 자손군이라고 합니다. 이재명은 옛날에 성남시장 시절에 첫 번째 대선 도전할 때 손가혁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손가락 혁명군. 그거랑 뭐 비슷한데, 자손군이다, 뭐 손가혁이다 비슷한데, 이 리박스쿨이 겉으로는 역사 교육을 시키는 것 같지만 사실상 하는 것은 이 댓글 부대 자손군을 운영을 했다 하는 건데, 뉴스타파의 최혜정 인턴 기자가요, 그 뭔가 그런 자손군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라는 것을 알고, 그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에게 제가 드디어 구국의 결단을 내려서 거기에 참여하려고 한다,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그러면 언제 와라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잠입 취재. 그러니까 리박스쿨은 이 뉴스타파에 깜빡 다 속아 넘어간 것이죠. 그런데 가서 어떤 댓글을 어떻게 달면 되는지에 대해서 뉴스타파의 최혜정 인턴 기자가 물으니까요, 그 리박스쿨의 손효숙 대표가 답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김문수 후보 사진이 배경에 나오는데, 김문수 후보랑 같이 하면 큰일 난다. 이 댓글 작업은 김문수 후보랑 뭐 협업을 하던가 뭐 이런 식으로 연결돼서 하게 되면은 큰일 난다. 말하자면 그것 때문에 옛날에 국정원 댓글 사건도 있지 않았느냐. 국정원 댓글 사건 때 굉장히 그게 커졌잖아요.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이런 식으로 국내 선거에 개입해가지고 그 댓글 작업을 했다. 그래서 뭐 국정원법 위반이 되고, 이게 뭐 그 국가공무원법 위반, 그다음 공직선거법 위반,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원세훈 원장이 그것 때문에 수년간 옥고도 치르게 되고 하는 엄청난 사건이었고, 당시 윤석열 검사가 국정원 댓글 사건 뭐 강단 있게 조사하다가 뭐 이제 틀어져 가지고 대구 고검에 좌천해서 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파장을 낳은 사건인데, 그러면서요, 김문수에 대해서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김문수 그분은 여기 아스팔트 현장에서 오래 봤다라는 거죠. 경기지사 그만두고 이 아스팔트 현장에 자주 나왔기 때문에
내가 아주 오랜 기간 봐왔다. 오랜 기간 봐왔다. 오랫동안 우리랑 같이 시민운동, 여기서 얘기하는 시민운동은 아스팔트 우파 운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스팔트 우파 운동. 오랜 기간 우리랑 같이 그걸 해왔다. 그리고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 리박스쿨에서 뭐 세미나가 있거나 교육이 있거나 하면 언제든지 김문수 그 당시에는 이제 전 경기지사였죠. 경기 도지사 끝나고 언제든지 왔다 이거예요. 자기네 여기서 리박스쿨에서 세미나가 있거나 교육이 있으면 언제든지 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원봉사자로 위장하고 잠입 취재한 뉴스타파의 최혜정 인턴 기자가 그분 김문수하고 친분이 좀 있어요. 그랬더니 잘 알지. 그분 김문수 그분이 내가 누군지도 잘 알고 계시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 말이죠. 이 손효숙 대표가 그럼 어떤 댓글 작업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지금 우리는 이준석하고 이재명을 다 까야 돼 이렇게 답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준석하고 이재명을 다 까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재명보다도 이준석이 앞에 나와요. 지금 이제 우리는 이준석하고 이재명을 다 까야 돼. 저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침 6시부터 밤 9시인가 10시까지 딱 이제 조장들이 다 있고요. 자기가 거기 이제 자원봉사자가 자기 활동하는 시간 딱 1시간 해갖고 네이버에서 따끈따끈한 기사가 새로 업로드가 되면 바로 거기 붙어갖고 그러니까 김문수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띄우는 댓글을 달아야 되고 이준석과 이재명은 완전히 그냥 악플을 달자, 악플을 저주의 악플을 달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손효숙 대표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는 이준석하고 이재명을 다 까야 된다. 김문수는 준비된 대통령 파파미라고 하면 된다. 파파미가 뭔지 아세요? 파도 미담만 나온다. 이걸 파파미라고 합니다. 김문수는 파파미다. 이렇게 그 댓글을 달면 되고 또 정직 청렴 플러스 유능까지 하니까 정직 청렴하고 유능한 김문수 후보 어깨 위에 윤 어게인 윤통이 다시 살아 돌아온 윤 어게인의 별이 내려앉았다. 그러니까 여기가 성향상 어떤 성향인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윤 어게인 김문수 정광훈 뭐 이쪽 라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직 청렴 유능한 김문수의 어깨 위에 윤 어게인의 별이 내려앉았다. 그렇게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쓴 것들을 많이 이제 보여주고 뭐 했다라는 거죠. 아이디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놨다. 그 1인당 20개씩의 아이디를 써가면서 왜 아이디 하나로 쓸 수 있는 그 숫자가 제한이 되다 보니까 댓글 올릴 수 있는 숫자가 제한이 되다 보니까 아이디 필요하면 그걸 잘라. 그 뭐 총알이라고 하는 은어를 써가면서요. 뭐 이러는 거예요. 이러는 건데. 그래서 이준석하고 이재명을 다 까야 된다. 그래서 이준석에 대해서요. 악플을 단 게 꽤 있더라고요. 주로 뭐 이준석 싸가지 없다, 뭐하다, 뭐 하는. 그러니까 이재명 못지않게 이준석도 까는 거죠. 이재명 못지않게 이준석도 까는 건데, 자 그러면 이게 최근의 일일까? 그러니까 각 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 끝나고 본선 단계로 넘어와서 이게 벌어진 일인가? 그게 아니라는 게 입증이 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게 입증이 되는데요. 벌써요. 2020년에 총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이 지금 국민의힘은 미래통합당 해서 당대표가 누구였죠? 황교안이었고요. 그때 김문수 후보는 그 당을 탈당해서 2020년 1월에 정광훈 씨와 함께 뭐를 만들죠? 자통당을 만들죠. 자통당을 만들어서 초대 당대표에 취임을 하는데 2020년
총선 필승을 위한 정치 교실이라고 하는 것을요. 저 중간에 보면은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 이런 게 있는데, 이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는 뭐냐? 이게 이제 2018년 11월부터 이런 운동을 시작해서 2020년 총선을 위해서 1년도 더 많이 남았건만 이런 정신무장할 수 있는 정치 교실을 열겠다. 저 프리덤 칼리지라고 하는 거는 지금 리박스쿨의 대표를 맡고 있는 손효숙 씨가 그때 그 대표로 있던 그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정신무장을 위한 정치교실을 여는데 보니까요, 지도교수가 고성국입니다. 최근 뭐 비상계엄 하고도 윤통이 뭐 여러 번의 전화를 걸었다라고 하는 극우 유튜버, 대표적인 극우 유튜버 고성국이 저 선거 입문 정치 교실의 지도 교수입니다. 수강료는 20만 원이고 30명 선착순이다 하는데, 저기 1주차부터 8주차까지 있는데 3주차 보세요. 11월 15일에 2018년 11월 15일에 정치인의 길 해가지고 김문수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당시에 손효숙, 그 당시에는 프리덤 칼리지 대표자였는데, 그쪽이 주최하고 주관하는 저런 정치 교실에 가서 강사로 했다. 거기 주요 양력 보면 전 경기도지사, 김문수 TV 대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2018년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또 어떤 게 있냐 하면요, 이 자유필승 선거학교 교육생 모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자료 한번 볼까요? 위기의 대한민국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래서 자유필승 선거학교 교육생 모집, 교장은 고영주 변호사, 고문은 양동환 교수, 정규재 주필은 요번에 이재명 쪽으로 전향한 사람이고, 고영주 변호사는 자유민주당이라고 하는 또 우파 정당을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 원외 정당이죠. 그러니까 저기도 이제 아스팔트 우파 세력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밑에 보면요, 선거사무원 전문 교육을 시킨다. 닷새에 걸쳐서 50시간 집중 강좌를 통해서 선거사무원 그러니까 선거에서 뛸 수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2020년 4.15 총선에서 그 후보자의 필승을 위해 후보자와 동고동락하면서 일심동체가 되어서 뛰어줄 수 있는 선거운동원, 선거봉사자건, 선거사무원이건, 선거참모건, 이런 사람들 양성을 위한 특별교육을 시킨다. 그래서 이 후보자가 당선되면 국회 보좌진으로도 들어가고 또 다른 선출직 공무원으로 도전할 수도 있고 이런 직업 정치인을 또 양성하는 그런 코스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4기와 5기를 이렇게 모집한다. 이거는 아주 초단기로 5일 동안에 50시간의 집중 강좌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양성을 한다. 근데 교육비는요, 무료예요, 무료. 식사비, 교재비만 본인 부담이고, 한 40명 모아서 특별 교육을 시키는데 수강료가 따로 없어요. 수강료가 따로 없는데, 저 주관을 한번 보세요. 주관. 리박스쿨이에요. 리박스쿨. 리박스쿨과 대한민국 역사 지킴이 유권자 선거연구소. 근데 리박스쿨이 제일 앞에 나오는 거 보니까 여기가 사실상 이렇게 주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지는데, 그 주관사 밑에 협력사를 한번 보세요. 펜앤드마이크, 그 극우 유튜브죠. 그다음 극우 인터넷 매체 김문수 TV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때 조 무렵에는요, 2020년 총선 직전에 조 무렵에는 이제 김문수가 이제 자통당을 정광훈과 함께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었고, 김문수 유튜브, 김문수 TV를 하고 있었죠. 김문수 TV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너하라 TV가 뭐예요? 정광훈의 유튜브 이름이 너하라 TV 아닙니까? 그러니까 리박스쿨
주관을 하는데 그 협력사로 김문수 유튜브와 정광훈 유튜브가 거기에 협력을 했다 하는 것들이 저 자료를 통해서, 저 자료는 뭐예요? 저 당사자들이 만든 자료예요. 당사자들이 만든 자료예요.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리박스쿨이라는 게 2020년 때부터 있었다는 거죠. 리박스쿨. 근데 리박스쿨이 그럼 댓글 작업을 언제부터 했는가? 리박스쿨이 댓글 작업은 언제부터 했는가? 지금 뉴스타파의 취재에 의하면 2021년부터 했다는 거예요. 2021년. 예. 그러면 2021년부터 처음에는 이제 50대 이상 좀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이 주로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댓글 달려면 이거 자판 두드리는 속도도 빨라야 되고, 또 댓글 다는 그 감각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두뇌 회전이 빨라야 되고, 그 댓글이 많은 사람들한테 읽히고 이렇게 뭐 바이럴이 일어나고 일종의 밈 뭐 이렇게 하려면은 좀 감각 있게 최신 모드로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필요한데, 주로 이 자성군이 고령층에 의해서 되다 보니까 인풋 대비 아웃풋이 좀 떨어졌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작년 12월 3일 느닷없는 비상계엄 이후에 뭐 자유대학이라든가 이거 개몽령 맞다, 이재명의 줄탄핵을 막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였다, 정당 방위였다 하면서 이제 젊은 층들이 꽤 이쪽으로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박스쿨 자성군은 천군만마를 얻은 거죠. 이제까지는 좀 고령자 갖고 운영하려니까 그 가성비가 좀 안 나왔는데, 이제는 이게 젊은이들이 들어오니까 엄청난 뭐가 아니냐, 뭐 이렇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준석에 대해서 악플을 다는데, 그러니까 대선 후보 경선 기간에 이 사람들이 활동 안 했겠습니까? 자성군들이 2021년부터 활동했다라고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그럼 본선에서만 이렇게 활동했을까요? 대선 후보 경선, 당내 경선 때는 이 사람들이 활동 안 했을까요? 당연히 활동했죠. 그럼 누구에 대해서, 그때는 이재명을 특별히 깔 필요가 없어요. 당내 경선이니까. 누구를 주요 타깃으로 깎겠느냐? 이게 뻔할 뻔짜 아닙니까? 한동훈을 주요 타깃으로 깐 곳이 이 리박스쿨 아니냐, 이게 이제 합리적인 추론이고요. 지금 어차피 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에요, 아마도 지금 조사가 이루어질 텐데, 뭔가 이제 캥기는 게 있는지 이 리박스쿨이 자신들이 올렸던 그 동영상 이런 것들을 다 좀 삭제를 하고 뭔가 이제 꼬리를 감추기 위해서 뭐 그런 거지만, 이거는 뭐 어차피 수사 과정을 통해서, 강제 수사를 통해서 그 진상이 규명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 저쪽 극우들이 이준석하고는 같이 해도 한동훈하고는 같이 못한다. 그만큼 이제 한동훈이 두려운 거죠. 근데 이준석에 대한 악플도 다는데 한동훈에 대한 악플을 안 달았을까? 그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수렴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